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와 22학년도 수시 결과 안내를 맡은 입학사정관 문호식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전년도 입시가 이제 끝나가면서 또 새로운 학년도 입시가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어느 때보다 입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23학년도에 196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1312명,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수시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데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시에서는 학과별 선발 위주이고요. 정시는 계열별 선발이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23학년도 입시 주요 사항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서 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분량 감소에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학생들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긍정적 취지를 조금 더 23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공통문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23학년도에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의 특성상 아무래도 경쟁률이 나오지 않으면 교과 전형을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지원자를 최대한 좀 확대하는 쪽에 방향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최대한 확대됐고요. 전년도 15명 추천 인원이 있어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23학년도에는 추천 인원을 폐지했고 수능 최저 기준 또한 완화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전년도 일부 학과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23학년도에는 약학과를 포함해서 전체 모집 단위에서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논술고사 100분 실시하는 거 학생들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논술고사 시간을 10분 축소해서 90분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23학년도까지는 가톨릭대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영역에서 성취도를 반영하는 교과 반영 방법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23학년도 수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대학이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전형, 수시 전형 전부인데 전형 방법을 보시면 교과 100%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요. 논술에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 또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또 서류와 면접을 합해서 선발하는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있고요. 또한 맨 오른쪽을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전형과 학과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전형만큼이나 다양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한다면 조금 더 합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전형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인데요. 앞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자격이 2015년 2월 이후로 확대되었고요. 졸업 예정자, 졸업자 모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성적이 산출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추천 학생 명단은 학교에서 입력해 주셔야 지원 자격이 인정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 부분의 변화가 좀 큰데요. 인문 400계열의 전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6이었는데 2합 7로 자연과학 계열과 동일한 수능 최저에 적용이 됩니다. 약학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의학과에서는 전년도 과학 탐구 과목의 반영 방법이 동일 분야는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완투나 투투 과목만 인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과탐을 반영했었는데요. 과탐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동일 분야의 완투나 또는 서로 다른 분야의 완 과목만도 인정하는 것으로 과탐 8과목 중에 두 과목 어느 것이나 인정하도록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저희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다 보니까 간호학과 수능 최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선생님들께서 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올해는 3합 7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완화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 유지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가톨릭대학교의 대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 3배수 학생을 선발하고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최종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은 매년 동일합니다. 다만 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됐지만 추천 전형의 어떤 특성상 추천인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가톨릭 사제나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추천을 받아서 추천인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 자격이 인정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보시는 것처럼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3개 학과만 선발이 되고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고 의예과의 경우만 매년 동일하게 추천 인원 1명 제한이 있습니다. 역시 추천 전형의 특성상 추천 학생 명단을 개별 고등학교에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전형에 대비해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단계 선발 배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전형은 3배수였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4배수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특별 전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 전형의 특성상 지원 자격이 아무래도 좀 특이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이 있다라면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원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까 매년 경쟁률이 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지원 자격이 된다라면 지원을 통해서 약학과나 약학과도 지금 저희가 고른기에 2나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 부분인데요.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가 동일했었거든요. 하지만 23학년도에서는 지금 괄호 속에 빨강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해당되는 평가 요소입니다. 그 이외 전형은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전형 간의 반영 요소의 비율을 좀 달리 해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명에 맞게 전공 및 계열 적합성에 우수성을 보인 학생, 또 발전 가능성에 좀 우수성을 보인 학생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형 간의 반영 요소와 반영 비율이 약간 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인데요. 매년 동일하게 저희가 유지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대교의 공통 양식을 통해서 두 문항 저희가 제출받을 예정이고요. 대학 자율 문항은 없기 때문에 두 문항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한 서류 내용의 진실성 및 가치에 기반한 10분 내외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의예과는 매년 동일하게 20분 내외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평가 요소로는 보시는 것처럼 전공 및 계열 적합성에서 50%, 인성 30%, 발전 가능성 20%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면접평가 요소의 요소명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공 및 계열 적합성이라고 한다면 전공 및 계열 적합성과 관련한 질문을 학교생활 기록부 부분에서 찾아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접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의 어떤 진실성이나 가치를 저희가 판단해서 평가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단위가 추가가 돼서 약학과까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다라는 거고요. 논술 전형에서 약학과의 수능 최저를 보시면 앞에서 저희가 지균에서도 지금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는데 서로 동일한 수능 최저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의 논술고사 시간이 90분으로 10분 줄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학년도 정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가 작년부터 정시에서는 인문자연 모두 가나다군으로 좀 펼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가톨릭대 정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정시에서는 계열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 계열별 선발을 하게 되면 2학년 올라갈 때 성적 순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가지 못하는 어떤 경우도 있지만 가톨릭대학교는 정시에서 계열 선발을 하게 될 경우에 희망하는 전공으로 모두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계열에 속해 있는 세 학과가 사회복지학과나 사회학과, 심리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정시로 들어온 학생인 경우에 2학년 올라갈 때 본인이 모두 희망하는 전공을 갈 수 있다는 점이 가톨릭대 정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영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가산점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아마 기하 미적분으로 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문자연 통합 수능의 영향으로 기하 미적분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고요. 과탐의 가산점을 5% 저희가 부여하는 쪽으로 23학년도 정시가 좀 변경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 결과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가 성심 교정 위주로 수시 모집 결과를 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의예과나 간호학과를 포함한 타 교정에 저희가 입시 결과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모든 모집 단위의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23학년도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22학년도의 경쟁률을 보시면 21학년도 대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저희 총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봐도 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전년도 6.13대 1이었는데요. 저희가 15명의 인원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17.53대 1까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전년도 입시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전년도 수시 지원자가 증감한 대학의 순서대로 이렇게 좀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을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톨릭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톨릭대학교를 맨 위에 쓴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학교의 전년도 수시 지원자 증감 순서대로 놓고 봤을 때 가톨릭대학교가 1,300명 정도 모집하는 굉장히 크지 않은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등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최근에 가톨릭대학교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많은 분들의 어떤 인정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입학처에서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21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저희가 경쟁률이 좀 내려간 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 3개년도 수시에 지원한 고등학교 숫자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톨릭대학교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입학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대학교에 어느 고교 유형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자공고를 포함한 일반고의 비중이 좀 여전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고등학교 숫자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특성화고의 지원 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이 좀 높게 보여져서 조금 전년 대비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22학년도에 재직자 전형을 신설하면서 60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인원이 좀 추가되면서 지원 대비 이제 최종 합격자의 비율이 상당히 좀 증가한 것으로 그 이외 전형에서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 또 가톨릭대학교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가톨릭대학교를 지원하는 그 지역은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8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이었는데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77%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에서 많은 지원자가 늘면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졸업 연도에 따라서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차이로 재학생이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선생님들의 염려 걱정이 좀 많으셨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설명 자료로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졸업 예정자의 지원자 대비 최종합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졸업 예정자가 졸업생 대비 불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최종 합격자 기준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개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최초합은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초합도 같은 비율은 약간 좀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교과 전형이 모든 대학에 신설되면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너무 높게 형성돼서 바닥을 치는 대학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생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학년도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모든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이 생긴 것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충원율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접 일정을 수능 이후 면접에서 수능 전 면접으로 변경하면서 아무래도 면접은 많이 참여했지만 예전 같으면 면접에 참여하지 않을 학생들도 면접에 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저희 학교를 떠난 비율이 좀 늘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경쟁률도 제가 좀 다 넣어드렸는데요. 10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는 인문계열 학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27대 1까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좀 높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 부분은 전년도 인문계열 전체의 평균이 64% 정도 충족률이었는데요. 전년도 인문계열 학생들의 어떤 수학에서의 불리함, 또 EBS 연계율이 떨어졌고 영어 영역이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 충족률 자체는 58% 정도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충족했을 때의 실질 경쟁률을 놓고 보시면 21학년도 대비 굉장히 좀 높게 보여지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 화학수학물리학과 제외한 교과 전형의 경쟁률 가운데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경쟁률 보이시나요? 31대 1이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31대 1이라는 거는 논술 전형하고 비슷한 경쟁률로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수능 충족률은 역시 전년은 60% 정도였지만 58% 정도로 충족률은 조금 더 내려갔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 보시면 전년도 교과 전형의 총 경쟁률 자체가 6.13대 1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질 경쟁률 자체가 전년도 경쟁률보다 높은 현상이 22학년도 교과 전형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충원이 얼마나 됐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17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처장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사회복지학과의 충원율이 280%까지 충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두 학과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어중문학과와 법학과 경쟁률은 13대 1 정도로 비슷하고요. 충원율은 평균 이하입니다. 근데 두 학과의 차이를 보시면 제가 뒤에 가로 속에 41, 75.8을 써드렸는데 41은 충족률입니다. 중어중문학과의 충족률은 생각보다 좀 낮았고요. 법학과는 평균 이상의 충족률. 이 충족률에 따라서 최저 내신을 보시면 3점대 후반과 2점대 후반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연계열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 넘는 충원율을 보이는 학과가 있는데 물리학과와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를 지금 제가 예시를 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리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은 10대 1 미만이었지만 충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신 수능 충족률은 71%로 높게 나왔고요.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는 경쟁률 대비 충원율도 낮았고 수능 충족률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충족률이 낮기 때문에 내신 최저는 3.24로 생각보다 좀 높게 내신 최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1학년도하고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1학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5점대, 4점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가 굉장히 많아서요. 교과 전형이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내신 성적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그거에 비해서 22학년도는 3점대 후반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2학년도의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내신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구별이 되는 그런 성적이 나왔다라고 저희는 좀 보여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경쟁률에 비해서 인문 계열의 내신 최저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교과 전형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연계열 학과도요. 앞에서 제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왜 경쟁률이 31대 1까지 갔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 내신 성적이 5.1이 내신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 낮은 내신 성적을 보고 많이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역시 4점대 내신 최저를 보인 학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22학년도 내신 최저는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돼서 3점대 초중반까지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4개 학과는 좀 특이하게 21학년도 학생 수가 좀 적어서 많은 모집 단위에서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2점대 내신 성적을 보여주는 그런 학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23학년도의 학생 수가 한 17,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과연 23학년도에도 이런 내신 성적을 보일 수 있을지, 교과 성적은 항상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다음 연도 입시 결과를 조금 더 설명해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향이 좀 높기 때문에 올해는 이 학과에 조금 더 주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올해 입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최저 충원까지 돌렸을 때 실질 경쟁률을 저희가 또 추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대1까지 간 학과들이 여럿 있었지만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1.94대 1에서 5.5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연계열 학과도 보시는 것처럼 1대1, 2대1 정도 보여주는 학과도 있었지만 에너지 환경공학과처럼 전년도 전체 교과 성적의 경쟁률보다도 높게 실질 경쟁률이 형성되는 학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경영학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됐고요. 충원율을 보시면 3배수 1단계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200% 충원이 됐다라는 것은 지원자 전체가 합격했다라는 것의 의미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국사학부, 영문학부, 그다음에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결시자를 포함해서 면접에 응시한 학생 전체가 합격하는 학과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전년 대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충원율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107% 정도가 되지만 일부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면접에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서류 1배수 합격률을 저희가 면접 역전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도 면접일이 수능 전으로 옮겨지면서 서류 1배수 합격률이 좀 높아지고 면접 역전이 나지 않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지만 사실상 충원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류 1배수 합격률, 면접 역전율이라는 것의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입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학, 수학, 물리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3배수 생각하면 4.6대 1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었고요. 밑에 특성화학과인 신설학과들도 경쟁률은 좀 높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는 굉장히 좀 높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제 의학과, 약학과가 선발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조금 내려가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원율은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됐고요. 따라서 면접 응시자 합격률은 100% 합격한 모집 단위는 없었지만 거의 90% 이상 합격하는 모집 단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3배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대가 4배수로 갈지 아니면 면접을 폐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24학년도에는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적 부분인데요. 사실은 좀 성적을 공개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그 네 가지 평가 요소 중에 학업 역량의 하나에 속하는 그 세부 평가 항목에 지나지 않거든요. 다만 저희가 매년 학업 성취도를 공개해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몇 점대 학생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정량 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업 성취도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적은 들어온 학생들의 최고 성적, 평균, 최저 성적일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의 2.83이 최고 내신이지만 이 학생이 국어국문과의 1등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톨릭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이어야만 붙고 또 이 성적이 아니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최초 합은 5.17이지만 최종 합격자의 최저 성적은 4.53. 보시는 것처럼 더 낮은 성적의 학생이 이제 충원으로 다른 대학교로 이동을 했고요. 더 높은 성적의 학생이 충원을 통해서 합격한 성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가톨릭대학교가 학업 성취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2등급에서 5등급 때까지 분포하고 있고요. 뒤에 6, 7등급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문 계열 쪽에 외고 학생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자사고에서도 4등급 때까지 가톨릭대를 지원해서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요. 2등급에서 7등급 대 학생까지 분포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쪽의 일부 학과에서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인데요. 전체 경쟁률은 5.6대 1이지만 신학과를 제외한 경쟁률은 6.5대 1 정도로 조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학과에서만 선발이 있었는데요. 국사학과나 경영학과의 좀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6.5대 1의 경쟁률 중에서도 타 학과는 경쟁률이 좀 더 낮게 형성이 됐고요. 역시 수능 전 면접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결시 인원은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 서류 완성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원율이 매년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년도 나타난 현상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충원이 이루어져서 면접 전체에 학생이 합격한 모집 단위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중복 합격자가 점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6.5대 1이 평균이지만 4대 1 미만, 3점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도 있고요. 충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학과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133% 정도의 충원이 나서요. 면접 응시자 중에 한 80% 가까이가 합격하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대는 역시 마찬가지로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하고 성적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등급에서 5등급 대 자연계열 학과도 2등급에서 5등급 대 분포하고 있지만 서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서류 완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약학과 부분인데요. 오늘은 뭐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예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성신교정학과 위주의 어떤 결과를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학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약학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개의 전형으로 저희가 나눠서 학생을 선발했었습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대 1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는 생각했을 때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발 인원이 많지만 학교당 1명 추천받아서 한 4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매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에 비슷한 학생이 추천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15대 1이면 192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약학과에 지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 약학과는 다 수능 최저의 적용을 받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지원자 중에 92명의 학생이 수능을 충족했고요.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13명,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는 16명의 학생이 수능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 52명 중에 52명이 전체 다 면접에 응시했는데요. 그중에서 32명의 학생이 수능을 충족했고요. 그 학생 중에 합격률은 위에 보시면 65% 정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원이 일단 약학과이기 때문에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선에서 내년도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최저 부분에서 학교장과 고른기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른기회 전형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배려 대상자 위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이라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특히 지금 제가 좀 자연계열로 넘겼는데요. 3대1, 2대1 정도 되는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다 붙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의,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에서 경쟁률이 낮으면 솔직히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라면 반드시 이 해당 전형으로 좀 지원을 하면 가톨릭대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대는 비슷하고요. 추후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그 설명에 대한 추가 자료인데요. 물리학과 성적을 한번 봐주시면요. 내신 최저가 7.2등급에 걸쳐 있습니다. 이 학생 과학고등학교 학생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아까 물리학과의 경쟁률은 3대1이었고 지원자 전체가 합격했다라는 데이터를 보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온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나 학업 성취도, 전공 적합성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큰 차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이 수능 전후로 가면서 논술고사의 일정이 이제 수능 이후로 옮겼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이고요. 그래서 좀 전년 대비 결시율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시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결시율을 뺀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논술고사의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충원을 보시면 많이 되진 않죠. 평균적으로 24% 정도 충원이 되는데 선생님들 보시면 논술을 6개 붙은 학생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대 논술의 특징은 모집 인원은 적고요. 수능 최저는 없고요. 모집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이 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전혀 안 된 학과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원까지 돌렸을 때 실질 경쟁률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연계열도 보시는 것처럼 충원이 전혀 안 된 학과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논술 경쟁률 제가 아까 57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7대1에는 조금 보이지 않는 허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예, 간호로 논술 경쟁률을 좀 나눠봤는데요. 57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의예과밖에 없거든요. 논술 경쟁률에서 인문사회 계열이 35대1, 자연과학공학 계열이 23대1이면 앞선 교과 전형의 31대1 경쟁률보다도 낮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니다. 가톨릭대 논술을 한번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부분인데요. 저희가 7등급까지는 성적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내신 성적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 한 7등급 정도까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7.27등급까지, 전년도에는 7등급 넘는 학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7등급대 학생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등급도 거의 없거든요. 주로 4, 5등급의 싸움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신 성적의 차이는 별로 없고 논술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시 부분 앞에서 이제 처장님, 총장님 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톨릭대학교가 정시에서 전년도 4.15대 1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5.7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22학년도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또 가톨릭대학교에 대한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쟁률이었던 것 같아서요. 입학처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올해 통합수능으로 인해서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하 미적분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를 지원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뭐 일부 대학에서는 60%까지 기하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데이터를 받았는데 가톨릭 대학교는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낮았고요. 평균적으로는 12.5% 정도 기하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들어왔다. 근데 간호학과 인문은 원래는 이제 인문 계열 학생들을 위한 학생 쿼터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 계열 학생들이 한 70% 지원을 했고 아직 발표 전이지만 자연 계열 학생들의 상위권 성적대로 나오는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대학에서는 24학년도에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톨릭대를 너무 오고 싶어하는 학생. 그런데 이 학생은 내신이 5.1등급이고요. 수능 성적은 언어가 6등급, 수학은 8등급, 영어는 조금 잘해서 2등급에 탐구 하나가 가까스로 5등급 나오는 학생. 근데 이 학생이 가톨릭 대학교를 지원한다면 여러분들 추천하시겠습니까? 23학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22학년도 대비 16,480명의 학생이 줄어드는 해이고요. 이때 선발하는 학생 수는 보시는 것처럼 21학년도와 거의 동일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결과는 학생 수가 늘었던, 그래서 앞에서 저희 총장님이나 입학처장님이 자랑하셨던 학생 수가 증가돼서 벌어진 현상하고는 좀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21학년도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항상 메인으로 나왔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21학년도에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5.1등급의 학생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요. 예년 같으면 전혀 이 학생이 합격할 거라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23학년도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 수 감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듣고 지원을 망설이기보다는 21학년도의 결과를 믿고 지원을 해보신다면 올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안내와 22학년도 수시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